말을 하시오. 같이 찍은 걸 같이 데코는 찍고 서로 서로에게 상대고 사연이 있어요. 최영일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유조선이라는 단체, 김정남이 암살당했을 때 아들 김한솔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이 자유조선이라는 단체가 이번에는 스페인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습격했습니다. 컴퓨터 등 자료를 상당히 빼온 것 같은데요. 이 문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봉 교수 자리했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2월 22일 날 네네. 있었던 일이고, 그러면 하노이 회담 닷새 전. 직전에 일어난 예, 일이네요. 맞습니다. 네. 하노이 회담 닷새 전. 이 네. 뉴스가 나오긴 했어요. 다만 뭐라고 나왔냐면 스페인 북한 대사관의 괴한 침입. 아주 네. 짧게 처리가 됐었는데 네. 한 달이 지나서 그 전모가 드러난 겁니다. 스페인 고등법원이 발표를 했고요. 자, 2월 22일 오후 4시가 넘은 시간에 괴한이 한 10명 정도가 스페인 대사관, 북한 대사관을 이제 침입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경제 참사를 만나겠다라고 해서 에이드리언 홍이라고 하는 인물이 허락을 받고 들어갔고요. 네. 면회 형식으로. 그런데 그 허술한 틈에 괴한들이 함께 침입을 해서 북한 대사관 직원들을 제압을 하고 여기서 컴퓨터 2대, 하드디스크 2개, 네. USB, 휴대전화 등등을 강탈해서 대사관 차량으로 유유히 빠져나갔던 사건입니다. 자유조선이라는 이 단체가 반북 단체. 네. 인정을 했어요. 우리가 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페인 고등법원이 이렇게 침입을 한 괴한들의 실명을 좀 몇 명 공개를 했는데요. 뭐 그 중에서는 에이드리언 홍창, 뭐 샘 뉴도 있고요, 이유란 이렇게 실명을 공개했는데 그 공개를 한 다음 날 이 자유조선이라는 이 단체가 인터넷에서 이것은 스페인에서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소행이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다만 우리는 습격이 아니다. 네. 우리는 대사관의 초대를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신들이 자신들로 인해서 억압되거나 맞은 사람은 없다. 폭행은 무기를 안 했다, 사용하지 이거죠? 않았다. 네, 무기도 사용하지 않았다. 네, 하면서 스페인 당국의 사과의 말까지 네. 얹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습격이 아니라니까. 네. 근데 스페인 법원은 이런저런 정황으로 습격이라고 하니까 그냥 습격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왜 들어갔답니까, 거기는? 네,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김혁철이 대미 정책을 대미 특별대표라는 직책을 가지고 7년 도쭉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김혁철이 스페인 대사관에서 대사로 있다가 네. 2017년 9월달에 그 수소폭탄 실험을 하면서 그때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스페인 대사관에 김혁철이 근무할 때 많은 그 자료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북한은 이 대사관에서 외화벌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은 불법 자료, 그러니까 마약을 밀매했다든가 무기를 밀매했다든가, 그다음에 네. 이제 외교관 신분을 활용해서 면세품을 갖다가 몰래 이제 시중에 내다 파는 그런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입수해가지고 이제 밝히겠다 이런 목적으로 이제 침입한 것 같습니다. 네. 스페인 법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무기, 칼이나 총기류를 구매했고 상당히 계획했던 것 같고요. 네. 들어가서 대사관 직원 3명을 억류하고 네. 탈북하라. 네. 이렇게 요구도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네. 지금 스페인은 대사가 없습니다. 네. 총 관리 책임자가 3등 서기관이에요. 그래요? 네. 경제 참사와는 구면이라고 합니다. 네. 에드리안 홍이라는 인물이. 그래서 경제 참사를 만나서 주동한 사람이. 네네. 그러니까 주동자가. 네. 그래서 이 북한 측 경제 참사를 만나서 네. 뭔가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어갔다가 이제 제압을 했다는 건데 네. 경제 참사에게도 탈북을 권유하고 아마 3등 서기관에게도 탈북을 권유했는데 네. 거부한 것 같습니다. 이때 재갈을 물리고 묶었다라고 이제 스페인 고등법원은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전자 디바이스들을 네. 가지고 달아난 컴퓨터 것으로 2대와 전해집니다. 하드드라이브 2개, 휴대전화 1개 등을 챙겨갔다. USB. 네. 아무리 보안이 허술하다고 이렇게 대사관이 뚫려버리는 건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네.
분명히 약점이 있죠. 네. 북한 대사관이 이제 돈이었기 때문에 네. 처음에 시내 중심가에 있다가 점점 더 싼 데로 옮겨갑니다. 아, 그래요? 옮겨가고 또 문제는 북한 대사관 공관원들이 탈북을 할까봐 자기네끼리 이렇게 뭉쳐 살고 있습니다. 아주 매진돼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허술하죠. 그래서 경찰도 앞에 서 있는 것도 없고 오로지 CCTV 하나만 있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 사건 벌어지기 2주 전에 바로 그 주범인 에드리안 홍창이 네. 북한 경제 3사를 만나서 뭔가 딜을 했는데 아마도 북한에 상당한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딜을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또 방문하니까 반갑게 말아줬죠. 그러니까 10명이 우르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간 다음에 위협을 하고, 네. 본인들은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네. 아마 이쪽에서는 자유조선 쪽에서는 폭행 안 했다고 그러고 하는데 아마도 폭행 안 했을 겁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폭행을 당해서 그걸 뺏겠다 얘기해야지 그게 문제가 그럴 수 있겠군요. 자기가 책임을 네. 면하지 네. 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네. 하여튼 지금 나온 정황, 스페인 법원에서 밝힌 정황만 봐도 그냥 한 것 같지는 않고 매우 치밀하고 규모도 큰 것 같습니다. 사람도 10명이나 동원됐고 네. 단순한 민간 조직이 이런 걸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신고받고 경찰, 스페인 경찰이 출동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돌려보냈다고요? 그렇죠. 네. 아마도 여자 한 사람이 2층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도망쳐서 옆집에 가서 신고했다는 거 스페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 대사관 직원이? 예, 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남자 직원은 셋이고 네. 부인이 셋일 겁니다. 근데 부인이기 때문에 아마 외국어가 서투를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아마 의사소통이 분명치 않았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들은 홍이 이제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타고 나가가지고 네. 경찰을 만나서 아무런 일이 없다. 그러니까 아마도 허위 신고일 거다. 네. 그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연락하겠다라고 네. 하는 바람에 경찰이 그 말을 믿고 네. 돌아가 버렸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무거워집니다. 말씀하신 에이드리안 홍창이죠. 에이드리안 홍이라는 자유조선이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 한국계 국적은 미국인? 국적은 미국입니다. 멕시코라는 말도 있고요. 네네. 멕시코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적은 멕시코지만 한국계고, 그러니까 뭐 영어는 잘할 거고요. 네, 자유조선이 그렇게 해서 빼낸 정보를 FBI 요청에 네. 따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FBI가 배후 혹은 사주를 한 것이냐, 네. 아니면은 공주한 것이냐, 아니면은 단독으로 자유조선이 저런 일을 벌이고 나서 얻어간 정보들을 이제 FBI에 제보한 것이냐. 네. 이건 조금 우리가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 안 됐습니다. 네. 다만 밝혀진 내용은 22일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네. 23일에 출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르투갈 리스본을 통해서 미국의 뉴욕 공항으로 날아간 것까지 확인이 됐고요. 27일경 이게 바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열리던 날입니다. 네. 그때 즈음에 FBI에 이 자료를 넘겼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날 외신 보도는요. CIA가 배후에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다가 다음 날부터는 FBI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FBI도 CIA도 직접적인 그런 공작을 지시한 것 같지는 않다고 좀 보는 것이 네. 너무나 엉성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CIA나 FBI가 지시를 했다 그러면 적어도 여권을 좀 위장병치기 된 여권을 줬을 겁니다. 그러면 10명의 이름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을 거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CCTV에 10명 다 찍혔습니다. 그런 엉성한 공작은 없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했던 네. 거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게 이 사람들이 지하에다가 경제 3사를 가둬놓고 개종을 해라. 기독교로 개종을 해라 그러고 네. 탈북을 권유했다는데 30분이나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공작 계획을 해가지고 바로 도망쳐도 모자라는데 30분 동안 그런 행위를 했던 거는 네. 아마 CIA나 FBI 공작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뭔가 정보를 FBI와 공유했거나 뭐 뒷부분에서 어떤 연루가 돼 있거나 네.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을까 뭐 조심스럽게 짐작하건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컴퓨터와 이 하드디스크에 뭐가 들어있을까 뭐 추정컨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네. 작년도 4월 27일 그 판문점 우리 정상회담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합의문이 있었고 그거 관련해서 북한이 어떻게 해배 선전을 하고 또 현재 대사관 직원들한테 교육을 했는지, 네. 그다음에 스페인 내부에 있는 친북 인사한테 뭐라 그랬는지 네. 그런 부분이 딱 드러납니다. 그러면 본심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6.12 정상회담 마찬가지고 네. 또 이번에 하노이 정상회담 앞두고도 뭐라고 비핵화 관련해서 정책을 이완했고 네. 외무성에서 이렇게 훈령이 내려왔는지 그걸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에 이 스페인 주재 대사는
김혁철이었죠. 김혁철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이 북미 회담에 관여하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김혁철이 대사를 하면서 온갖 비리를 저질렀을 겁니다. 네. 그래서 비리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네. 북한하고 회담하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상대의 약점을 다 알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가장 결정적인 게 북한의 대사관에 그 컴퓨터가 있는데 네. 그 컴퓨터에 그 암호 해독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북한은 뭐라 그러냐면 항일 빨치 장치 프로그램이라 그럽니다. 그게 이제 북한의 그 소설을 그 디지털화 해가지고 네. 그 소설의 어떤 특정 페이지하고 지령문하고 비밀 지령문하고 결합을 시킵니다. 네. 디지털에 결합을 시켜가지고 그걸 전송을 하죠. 그러면 이쪽 컴퓨터에서 그 다 결합된 걸 다시 제거를 하면은 원문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 프로그램이 분명히 컴퓨터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입수를 하게 되면 네. 최근에 북한이 지시했던 모든 게 다 들어오게 되고 네. 그다음에 북한이 전 세계에다가 무선으로 전파를 쏘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자료를 보내는데 그걸 대부분 다 주재국 정부가 해킹을 다 합니다. 네, 다 그러겠죠. 대부분 다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게 암호화됐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고 숫자밖에 몰랐었는데 이거를 해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아마도 해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왜냐하면 그 알고리즘을 이제 푸는데 네. 조금 시간이 좀 걸릴 테지만 어차피 나중에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국정원 북한 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정부의 배후설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 하셨는데 미국 정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Can you say t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t least, had nothing to do with this?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d nothing to do with it. Details on their investigation, I would have to refer you to Spanish authority. 흔히 외교 관련 질의에 나오는 NCND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네, 긍정도 부인도 안 하는?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고 지금 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CIA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이나 FBI한테 물어봐라라고 했고 그럼 FBI는 또 뭐라고 했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보를 공유했느냐라는 질문에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유조선이라는 단체는 이제 반 북한 단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김정은 정권의 타도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스스로 뭐 임시정부라고 명명도 하고요. 잠깐 그 탑골공원에서 선언문을 낭독한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자유조선의 건립을 선언한다. 이 정부가 북조선 인민을 대표하는 단일하고 정당한 조직임을 선언한다. 지난 수십 년간 인도주의에 반하는 막대한 범죄를 저지른 북의 권력에게 맞서고자 일어선다. 반대한다. 그리고 대항한다. 저게 논리가 맞으려면 저 사람들이 탈북자여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국권을 빼앗겼을 때 상해 임시정부처럼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한소를 대표로 이렇게 추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금방 그 연설문 낭독했지 않습니까? 그날 그 자유조선이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 네. 기자가 김한솔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어떻게 네. 보면 김한솔이 아직까지 저 자유조선의 대표인지 아닌지 불확실합니다만 네. 어찌됐든 간에 자유조선 입장에서는 김한솔을 대표로 내세우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자유조선의 전신이 이제 천리만 민방이고 네. 천리만 민방위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한 2013년 정도에는 그 김정남한테 우리가 망명정부를 수립할 테니까 망명정부에 수사인 좀 대달라고 몇 번 요청을 합니다. 그랬군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다 실패를 하고 김정남이 뭐라 했냐면 내가 그 김정일의 자식이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망명정부의 수장이 될 수 있냐 그렇게 거절을 하다가 네. 죽고 나서는 바로 이제 김한소를 탈출시켜야 되니까 그게 천리만 민방위가 활동을 하고 네. 그다음에 미북 정상회담이 이제 결렬돼서 제재가 강화되니까 북한 체제가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망명정부를 공식 선언하는 게 자유조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말씀하신 그 김정남이 피살됐을 때 아들 김한솔이 어디 있느냐 아주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네. 김한솔이 등장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이 단체가 보호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 그때 장면 보겠습니다. My name'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Here's my passport.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I'm currently with my mother and my sister, and we're very grateful to. And we hope
We hope this gets better soon. 지금 김한솔은 그럼 어디에 있는 걸로 추정됩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위치는 당시에 확인되지 않았어요. 네. 천리마 민방위는 뒤에 마크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네.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설이긴 합니다만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그 이유는 네. 지금 이제 이모인 고용숙이 미국으로 망명해서 살고 있고 어찌 보면 지금 여동생과 어머니도 같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모와도 왕래를 하면서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따라서 지금 자유조선도 접촉 가능성이 있고 미국 정부가 보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 언론에서 자꾸 이제 그렇게 네네.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건 잘 맞지가 않는 것이 네. 첫째 이 김한솔의 저 할머니는 성혜림입니다. 네. 성씨고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그 엄마는 모친. 고씨입니다. 네. 고씨기 때문에 전혀 혈연 관계가 없어요. 혈연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현재 그 이모라고 하더라도 전혀 피가 다르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수를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연관시켜 볼 필요는 없고 그 외가 쪽 친척들이 있는 미국에 같이 있을 거라는 분석은 틀린 것 같다. 네. 틀렸다 봐야 되고 네. 현재 FBI 입장에서는 보호 프로그램 속에서 네. 이 두 사람들을 같이 보호하는 데는 굉장히 편리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각을 그렇게 두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단체 에이드리안 홍이라는 사람이 그럼 이 단체를 주도해서 만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단체의 주도자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쭉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들을 보면은 네. 다 이제 반북 그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제 북한을 뭔가 해방시키겠다 이런 그 취지의 활동들을 쭉 해왔고요. 북한 인권 실태를 고발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2006년에는요. 중국에서 북한 주민 6명의 탈북을 돕다가 네. 체포돼서 열흘간 구금이 된 적도 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이 북한 인권 실태를 고발하고 정권 교체를 네. 주장하는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화여대에서 강의를 했다, 뭐 예일대 우리 연구원으로 탈북자들 활동했다. 사이에서 많이 알려진 네, 사람이더라고요. 이렇게 네.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북한 안에서 찍은 영상이라고 하면서 저희도 보도가 됐었는데 네. 조국 땅에서 이러면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을 세상화를 네. 저런 사진이 걸려 있다면 북한 땅이기도 하고. 저게 북한 네. 땅일지 아니면 연출된 스페인 대사관일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자, 스페인 대사관이면 이게 북한 땅이거든요. 네, 네. 이 대사관 경계는 북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스페인 대사관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교수님, 이 단체가 추구하는 바 네. 또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또 이거 좀 미묘합니다. 남북이 그렇죠. 지금 화해 협력으로 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단체가 기껏해야 구성 숫자가 한 30명, 4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단체이기 때문에 네. 북한 정권을 자체를 흔들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나쁜 정도지 네. 이게 체제 자체를 흔들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문제가 된다 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정봉 교수님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자, 임방글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